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택입니다. 오늘은 담낭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담낭암은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치명률이 높다고 하는 췌장암이 전체 우리나라 10대 암 중에 한 8위를 해당되는데요. 그 바로 다음이 바로 담낭 담도암입니다. 전체 암 발생의 한 3%로 전체 10대 암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망률은 6위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낭암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상당히 더 치명률이 높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이 담낭암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낭암을 우리가 처음에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조기 담낭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0기, 1기, 여기에 이렇게 조기에 해당되는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담낭의 암을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평균 한 92%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위암 또 대장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일찍 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명률이 높은 암일수록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조기 담낭암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이 조기 담낭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은 담낭 절제 후에 조직병력 검사에서 조기 담낭암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증례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세 남성이셨고요. 당뇨병으로 삼성서울병원 내분내과를 진료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아마 복부 장기를 다 보고 특히 췌장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췌장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담낭에 용종이 있어서 저한테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두 개의 담낭 용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mm, 하나는 4mm. 이게 두 개의 용종이 있어서 제가 그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직 크기가 작고 괜찮으니까 81세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개월 후에 이렇게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 저한테 와주셨을 때 2009년 6월 달에 그 사진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담낭이고요. 요 위에 이렇게 담낭벽에 작은 용종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크기가 보면 여기 0.6cm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6개월 뒤에 보자고 그랬었는데 환자분은 한 9개월 뒤인 2010년 3월 달에 봤습니다. 그 6mm였던 용종이 이렇게 보면 길이가 이렇게 보면 1.3cm로 13mm로 2배 이상 직경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대개 이게 물론 완전히 둥근 원형은 아니고 좀 타원형이긴 하지만 대개 원형으로 가정을 하면 직경이 2배 이상 증가되면 그 부피는 10배 이상 커집니다.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우는 뭔가 이 나쁜 것이 있는 것이다. 이 용종은 자체는 그냥 착하게 아니면 우리가 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 담낭의 용종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 우리가 1cm가 넘어서면 수술하는 걸 대부분 권합니다. 이 환자분도 1.4cm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을 하고 81세의 연세지만 고령에서도 복강경 담낭절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복강경으로 담낭절제 수술을 하자고 이렇게 제가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나올까 봐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럼 담낭은 미리 일찍 잘 조직 검사나 이런 걸 해서 진단하고 수술하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담낭은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담낭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조직을 해서 검사를 채취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담낭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담낭 안에는 담즙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알칼리 성분의 담즙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이게
담즙이 복강내로 흘러들어가면 복막염이 생깁니다. 아주 심한 복막염으로 환자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복막염 때문에 며칠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담낭 쪽에 있는 것은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우리가 크기나 모양을 보고 수술이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해서 나중에 그 조직 검사를 보지 미리 대개 조직 검사를 하지 못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선종이지만 그 중에 일부 선암으로 변하는 것이 있어서 유두양 선암 결국 담낭암으로 확진을 했었고요. 그것이 담낭암이 얼마만큼 이 벽에 그 상피층 아래쪽에 얼마만큼 침범을 했냐 봤더니 바로 아래 점막 아래층에 있는 고위중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1기로 보고요. 그 중에서도 A가 좀 초기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근육층을까지 침범을 하면 B라고 그러는데 담낭암 1기에 A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81세 고령이셨지만 그냥 복강경 담낭 절제술만 했고 이럴 경우는 더 이상 항암 치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자분은 5년 동안 더 추후 생존을 하셨고요. 결국 다른 질병으로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결국 고령에서도 우리가 조기 담낭암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고 그것으로 또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기 담낭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는 항상 초기에 우리가 발견되면 아주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담낭암이라고 부르고요. 담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쓸개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흔히 담낭을 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담낭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잘라서 보면 꼭 이게 모양은 완두콩 모양이지만 자르면 이제 우리 안에 파이프 단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강, 되게 요 안에 돌이나 혹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여기 이제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만 혹은 어디 한 부분에서 자라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표피에 상피세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있으려면 상피세포만 있고 그 밑에가 바로 점막 아래 고유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근육층이거든요. 되게 여기를 영기, 여기 점막 고유층을 1기에 A, 요 근육층을 1기에 B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장막층인데 장막층을 벗어나면 이제 다른 장기에 침범도 되고 임파절 전이도 잘 되기 때문에 장막층 침범을 안 하고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영기와 1기로 해당이 됩니다. 결국 담낭 안에만 이게 국한되어 있고 주변으로 안 도망가기 때문에 결국 수술할 때는 복강경으로 요 담낭관을 묶어가지고 잘라내서 요 담낭 전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대개 이렇게 임파절 및 원격 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담낭암에 대한 연구 논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논문은 실제로 제가 저희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했었고요. 2015년에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배선현 임상 강사가 열심히 자료 정리도 하고 또 학회에 발표도 했었고요. 제가 교신 저자로 해서 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조기 담낭암이 어떤 것이라는 그런 느낌과 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1년간 1999년부터 2009년 동안 11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담낭암으로 수술받았던 환자를 조사해보면 한 300명이 되었고요. 그중에 이제 영기와 1기에 해당되는 조기 담낭암으로 진단된 64명의 환자. 결국 이 조기 담낭암으로 진단된 64명 환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이 환자를 그 특징을 근거로 조기 담낭암을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조사를 했나 이렇게 보면 환자분들이 실제 조기인데 어떤 증상이 조기 담낭암에 있나. 그리고 우리가 혈액 검사들을 많이 하니까 혹시 종양표지자 수치나 아니면 간 기능 검사로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지 혈액 소견을 받고요. 그리고 대개 이제 처음 우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영상 검사, 즉 초음파나 CT인데 어떤 소견이 있을 때 우리가 담낭암을 의심할 수가 있나 이걸 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술했던 분의 환자들의 예후가 좋은지 이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은 64명 중에 17명, 27% 그러니까 결국 한 4명 중에 1명에서만 증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나머지 한 75%는 증상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증상으로 조기 담낭암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증상도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 봤더면 복통이 그중에서 13명에 한 20명이 제일 20%로 제일 많았었는데 대개 이 복통은 담낭 자체에 어떤 혹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되게 돌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담석에 의한 복통이 있어서 우리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지 실제로 이 조기 담낭암이 특정적인 복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화가 좀 안 된다는 소화불량 증상, 이거는 뭐 흔히들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뭔가 만져진다고 해서 오셨던 분도 있었지만 이걸로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경미한 체중 감소가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증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임상적인 어떤 클루를 얻을 수가 없지만 이분들은 모두 영상검사 즉 CT나 MR, 그다음에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검사의 이상 소견이 중요하지 이런 증상을 가지고는 쉽게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가 증상에 대한 결론이었었고요. 다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검사, 피검사입니다. 그 췌장암이나 담낭암일 때 많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 CA19, CA19-9 이 수치는 56명 검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8명, 결국 한 12%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기 담낭암을 뭐 이렇게 선별 검사로 이렇게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동반해서 검사했던 간 기능을 보면 황달이 나타나는 빌리루빈 수치는 6%, ASALT는 마찬가지로 6%, 또 알칼라인 포스파테이드도 5%에서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간 질환이나 다른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미한 간 기능 이상 소견이나 종양 표지자 수치로서는 전혀 조기 담낭암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결론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상 소견입니다. 환자들의 37명 58%에서 CT 그리고 27명 42%에서 초음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100% 전부 다 어떤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조기 담낭암이다 이렇게 진단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되게 용종 이렇게 우리가 용종이라 그러면 크기가 조금 한 1cm보다 좀 작은 담낭 내강암으로 이렇게 타원형이나 동그랗게 돌출된 이런 혹을 볼 때 우리가 용종이라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커져서 이렇게 좀 덩어리를 형성하고 좀 납작하다든지 하면 울퉁불퉁하다든지 이러면 되게 종괴, 메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던 분들이 실제로 조기 담낭암 환자 중에 64명 중에 58명이다. 90%.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CT나 초음파를 해서 이런 소견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의 조기 담낭암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외에는 주변에 좀 염증이 부어 있었던 경우 아니면 또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던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진짜 아무 담낭은 멀쩡하고 안에 잠깐만 돌만 있어서 그 돌이 증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잘라보니까 거기서 아주 경미한 담낭의 암의 초기 단계가 있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운이 좋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자 중에서 한 25%, 4분의 1은 담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담낭 안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담낭벽을 자극을 하고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그만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는 그런 근거도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소견이 그만큼 모든 환자들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니까 영상소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고요. 그걸로 근거로 용종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덩어리, 메스의 크기를 이렇게 봤었더니요. 1cm 미만, 아주 크기가 작은, 우리가 1cm 미만은 사실 아직 수술하라고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연하게 우리가 담낭을 수술했을 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적지만 3명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1cm 이상부터는 이제 수술에 적응증이 되거든요. 대개 이렇게 1 내지 2cm 17명, 2 내지 3cm가 18명, 그리고 한 6에서 7cm로 상당히 이렇게 길쭉하게 커져 있는 그런 경우에서도 7명이 있어서 크기가 무조건 크면 아주 진행성 암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 용종이나 메스 덩어리의 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경우는 상당히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가 CT나 초음파로 영상 진단을 보면 처음부터 이건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우는 한
20명으로 한 31% 정도가 되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수가 용종 또는 이게 종괴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경우가 33명으로 51%였습니다. 두 개 분을 합치면 한 8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이나 용종, 종괴로 초음파나 CT로는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단순히 담석이나 염증 아니면 담낭벽 피부 이렇게 돼 있었고요. 대개는 이런 것이 또 돌과 동반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들 실제로 예후를 봤습니다. 저희가 만 4년 이상 추적 검사를 했었고요. 환자분들의 생존 여부나 다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63명 중에 영기가 6명, 그 다음에 1기 중에 A에 해당된 경우가 27명, B에 해당된 경우가 31명이셨는데 대부분 다 64명 중에 62명, 96%가 생존했고요. 이 중에 한두 명만 좀 재발 소견이 있어서 좀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초기에 발견되는 영기와 일기의 담낭암은 아주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미리 발견하고 또 치료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조기 담낭암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 있었나 봤더니 증상 가지고는 26%, 혈액검사는 12%. 결국 이것은 안 되고 영상검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 이상이 나타나는데 초음파나 CT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다. 어떤 소견이 나타나냐 봤더니 용종이나 아니면 좀 1cm 이상의 큰 종괴,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좀 크게 아주 큰 경우는 CT나 초음파에서도 암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 외에 드물지만 담석, 염증, 담낭벽 비후에서도 드물게 이렇게 암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상 증상과 혈액검사로는 조기 담낭암을 진단할 수 없었고요. 영상검사에서 조기 담낭암은 모두 이상 소견이 CT나 초음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담낭암을 발견하려면 CT나 초음파의 이게 선별검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선별검사로 그러는데 이런 것이 도움이 될 텐데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사실은 CT보다는 초음파가 이런 선별검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검사에서 용종, 종괴, 염증, 담낭벽 비후 등 이렇게 이런 담낭 이상 소견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조금 담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후 나쁜 걸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검사를 의사 선생님이 권했으면 적극적으로 매년이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받으시면서 추적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이것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안에 있는 종괴가 많이 커지거나 그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서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권하면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비교적 쉽게 받고 고령에서도 할 수 있고 담낭만 떼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되게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담낭을 떼어내면 조기 담낭암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같이 나왔던 증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이셨고요. 담석을 동반한 담낭 용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담석들이 이렇게 담낭벽 아래쪽에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런 돌이 있으면서 환자분은 또 여기 한 곳에 용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용종은 이렇게 모양이 아주 여기 부분은 좀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크기가 1.2cm였습니다. 1cm 이상의 용종이 있고 또 돌도 같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환자분한테 더 보지 마시고 이건 수술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했어도 우리가 말하는 담낭 선종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을 권했고 암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강경 담낭절제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작을 땐 되게 복강경으로 그냥 담낭만 떼어내지 그 주변에 뭐 임파절전이나 간 쪽을 이렇게 절제하는 이런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수술을 해서 봤더니 1.2cm 크기에 대부분 담낭 선종이었고 그중에서 일부 담낭 선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크기의 선암이 요 아래쪽 요쪽에 좀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렇게 밑에는 이게 이제 담낭 벽이거든요. 벽에 상피세포 그쪽에서 일부 암이 있었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점막 고유층이나 근육층에 침범이 안 됐기 때문에
연기에 해당되는 담낭암이었고 이런 경우는 그냥 수술만으로 치료가 됩니다. 다음은 66세 여성이었고요. 이분은 비뇨기과에 교로결석이 있어서 우연히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CT를 찍었는데 담낭에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담낭에 상당히 모양이 울퉁불퉁한 한 3cm 넘는 이런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게 종괴라고 부르면서 암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에 의뢰해서 수술을 권했고요. 이럴 때 외과에서는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암의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 이게 간하고 닿아있던 이 부분에 간 쪽 침범이 있으면 암의 수술장에서 들어와서 침범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간도 절제를 하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같이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되게 개복 담낭 절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복 담낭 절제 수술 해봤더니 3.5 곱하기 3.3cm 크기의 담낭 암으로 나중에 나왔고 실제로 여기 침범은 없었기 때문에 간은 절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점막층 바로 안에 있는 점막 고유층까지 침범해서 1기 A에 해당되는 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68세 여성이고요. 2.2cm 크기의 담낭 담석에 이렇게 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낭에 돌이 있고 여기 그림자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담낭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담낭 담석이 크기가 조금 크고 또 조금 불편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더 보지 마시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외과에 수술을 권했고요. 외과에서도 뭐 암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성 담낭염에 담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보니까 여기 돌이 머물렀던 자리에 오랫동안 요 점막층에 아주 크기가 작은 3mm짜리의 담낭선이 발견됐는데 사실은 이 초음파에서는 어디도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크기, 특히 돌이나 이런 것에 겹쳐 있으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아주 크기가 작고 점막에만 국한해서 했었던 담낭암 연기에 해당돼서 담석으로 증상이 있어서 수술한 후에 우연히 발견된 조기 담낭암의 증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67세 남성이고요. 우측 상복부의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면 대개 CT를 먼저 찍게 되고 그러는데 CT를 해봤더니 이렇게 담낭이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낭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돌이라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종괴, 덩어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2cm가 넘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초음파로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역시 같은 위치에 이런 식의 종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분은 하면서 도플러 울트라소노그래피라고 그래서 이게 혈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했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하면 혈관이 같이 표시가 되는데 정맥혈은 이렇게 블루 컬러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동맥혈은 이렇게 레드 컬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괴를 봤더니 보통 우리가 이 종괴가 만약에 염증성이나 콜레스테롤 종괴라고 그러면 절대로 여기에 이런 혈관들 공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의 이렇게 혈관이 동맥혈이 이쪽으로 가는 걸 봐서 동맥혈의 공급을 받고 있는 종괴라고 그러면 저희는 악성 암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게 담낭염도 있지만 이렇게 암도 같이 여기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외과에 수술을 권했고요. 외과에서도 암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복 담낭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염 및 담낭 종괴로 수술했고 크기가 2cm의 점막층에만 국한된 담낭 선암으로 이분도 연기에 발견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68세 남성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초음파에서 이게 뭔가 안에 그득하게 차 있는데 보니까 돌이면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돌은 아니고 이런 종괴들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서 보여서 크기도 크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만 봐도 3.2cm인데 옆에도 좀 있습니다. 이래서 환자분은 이럴 땐 저도 담낭암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CT를 권유를 했고요. CT를 찍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담낭이 좀 부풀어져 있지만 지금 실제로 보면 여러 군데 길쭉길쭉하게 연결되고 어떨 때 좀 낮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가 큰 어떤 종괴가 보이는데요. 이 사실을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잘라서 봤더니 전체를 보니까 한 12c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담낭암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외과에서 개복 수술을 했고요. 또 이쪽
좀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 담낭벽하고 닿았던 간 쪽을 이렇게 일부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림파절 절제까지 하는 광범위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침범 정도가 요 담낭벽 우리 피부 있는 상피세포 말고 그때 점막층 또 근육층 거기까지 침범이 된 그 1기에 B에 해당되는 그런 병기였지만 결국 이분도 이렇게 크기는 컸지만 수술을 해서 이것으로 완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례일 것 같은데요. 65세 남성이 담석과 복통으로 이게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팔자 모양이지만 요 밑에 이게 작은 돌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담낭인데요. 담낭은 이게 벽이 이렇게 좀 상당히 이쪽은 많이 여기에 비해서 이 위쪽은 많이 두꺼워져 있죠. 이걸 보면 담낭벽 비후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도 조금씩 다니시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없고 증상이 없으면 저도 그냥 좀 지켜보고 더 변화가 있으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환자분이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더 견디지 마시고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이쪽에 아주 국소적으로 작은 암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 처음에는 암을 의심을 못했었지만 수술 후에 조기 담낭암으로 진단된 그런 예고 또 상피내암이었기 때문에 연기에 해당해서 이 복강경 담낭결제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문이나 증례의 모든 걸 보면 이렇게 영상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영상 검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리고 또 선별 검사로 뭐가 중요할까? 제가 뭐 비욘드 채널을 통해서도 복부 초음파 검사나 CT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 담낭에 한해서는 권하는 것이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장점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아주 편하고 쉽고 또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검사는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CT는 조금 이것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일단은 방사선을 노출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고 걱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이런 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1년에 자주 하거나 매년 하게 되면 조금씩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개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꼭 조영제를 써야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영제를 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또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신독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대중을 상대로 이 담낭암을 선별검사로 CT를 계속 찍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MRI는 말씀드렸던 그런 방사선의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시간이 한 20배에서 30분 걸리거든요. 예, 결국 소수의 환자만을 좀 하루에 찍을 수 있지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모든 작은 병원에서나 아니면 큰 병원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폐쇄공포증이나 호흡을 못 잡는 또 노인층이나 호흡기 문제가 있는 환자분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상당히 선별 검사로 좋다고 얘기했고 특히 더 하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낭에 한해서는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작기 때문에 아주 크기가 작은 병변 한 2 내지 3mm 되는 병변은 CT나 MRI에서 이건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카트하지 않으면 발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의 아주 작은 병변조차도 이게 초음파에서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초음파 검사가 아시는 것처럼 다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년 추가 추적 검사하는 거 다 계속 보험급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인 비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선별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그러면서 그중에 담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매년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한계점은 있습니다. 특히 이 췌장 꼬리 쪽은 장내가스나 지방영양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췌장암을 위해서 선별 검사를 하고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췌장도 머리와 몸통 쪽에는 어느 정도 보이고 조금 또 그러면서 췌장 낭종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게 복부 초음파 검사하면 간, 담낭, 담도, 그다음에 췌장
비장 그리고 신장까지 이렇게 대부분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단점이라고 그럴까 그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만큼 능숙하신 분이냐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찾는 분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검사 능력에 따른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부 초음파 검사가 이 담낭 질환을 추적 검사인데 아주 좋은 검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담낭암을 초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과 혈액 검사로는 담낭암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영상 검사, 초음파에서 CT나 이런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적 검사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가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추적 검사 하다가 이것으로 해서 담낭 쪽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좀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서 악성화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할 겁니다. 그러면 주저 마시고 수술 받기를 권합니다. 복강경이나 요새 로봇과 같은 간단한 수술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하고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도 경미하고 고령 환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담낭암은 우리가 이렇게 잘 선별 검사를 이용해서 추적 검사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진단하고 또 치료받아서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낭암이 이렇게 사망률이 아주 유기로 높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건강검진이 자유화되고 또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것이 누적돼서 계속 보다 보면 위나 대장암처럼 조기에 발견환율이 아주 높아지고 그래서 예후도 좋고 또 조기 담낭암도 많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요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질문을 보여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의 질문부터 볼까요? 항상 또 제 시간에 들어와셔서 이렇게 계속 질문해 주셔서 엔젤님한테 감사드리라고 하고요. 담낭암은 어떤 분들이 잘 걸리나요?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변에 담낭암 진단받은 분은 아직 못 봤는데 다른 분보다는 덜 걸리는 건 거죠. 처음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게 담도가 같은 이렇게 하나의 담즙이 흘러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담도암하고 합치면 한 유병 10대 암 중에 9위 암이 됩니다. 바로 췌장암이거든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제가 조기 담낭암에 대해서 많이 증례를 보여서 대부분 다 조기에 발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검사를 안 하고 지내다가 담낭암이 간에 침범하거나 담도까지 침범하거나 아니면 주변 전이 돼서 진행되어서 온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결코 낮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담낭암은 실제로 담낭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정상인 아무 문제도 없는 깨끗한 담낭은 쉽게 금방 담낭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지켜보면 돌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담석이 있어서 담석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담낭에 조금씩 문제가 염증이나 돌이나 아니면 또 성근종증이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오늘 강의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처럼 용종 아니면 종괴 이런 형식의 것이 초음파나 이런 데 발견이 되면 이것은 크기가 커지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추적 검사를 잘 하시다가 이것이 크기가 좀 갑작스럽게 커지거나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자꾸 그냥 너무 수술 받는 거 걱정할 거 없이 수술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초인님 질문을 보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지난 6월에 담낭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담낭 콜레스테롤과 담낭 성근종증, 담낭염, 담석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 있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담낭 콜레스테롤화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더불어 담낭 성근종증은 암과 아주 상관이 없으므로 안심해도 되나요? 임상적으로 이런 경우 함께 오는 질병조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담낭 성근종증은 그 담낭의 그 상피 세포나 그 밑에 있는 근육층이 이게 비호화돼서 두꺼워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암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소적으로 오고 좀 심하고 불규칙할 때는 암이 숨어 있는데도 이걸 담낭 성근종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별 진단할 때 좀 필요하고요.
네, 담낭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담낭 안에는 그 담즙이 항상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대사된 그 내용물이거든요. 그것이 담낭관을 통해서 담낭 안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은 처음은 물 성분이지만 그 안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 독소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콜레스테롤이 잘 대사 안 돼서 콜레스테롤이 과포하게 되면 우리가 담낭의 벽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같은 작은 미립 같은 혹들이 여러 군데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담낭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콜레스테롤 용종이 있으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양성병변이기 때문에 담낭을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치료가 됐고 담낭 질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터미널 특허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낭에 끈적한 게 있으면 순종이나 암으로 되나요? 저번 검진돼 있다고. 예, 끈적끈적한 어떤 점액질이나 이런 것들이 담낭에 간혹가다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담낭이 맑은 물이 아니라 조금 이게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담낭은 수축을 잘해서 그걸 배출하는데 그런 배출들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이 자꾸 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커지면 이게 슬러지 온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돌도 형성될 수 있고 염증을 일으켜서 벽이 좀 두꺼워지는 이런 소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하여튼 운동도 많이 하시고 조금 육류나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피해서 담낭 안에 담즙을 좀 맑게 하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것이 쉽게 선종이나 암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조금 담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습관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지금 이게 몸을 좀 잘 만들게 몸짱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지 고단백으로 된 그 파우더나 이런 걸 갖다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 와서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혈중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장복을 하면 사실은 조금 담낭에 한해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본인의 몸에 근육은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파우더를 오랫동안 이렇게 복용하는 것도 주의를 좀 요합니다. 다음 엔젤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60세 남성인데 15년 전쯤 담낭 결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담낭 결제술을 했네요. 지방 소화가 덜 된다고 하던데 평생 덜 되나요? 15년쯤 지났으니 다른 분들처럼 될까요? 저는 지금쯤이면 됐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담낭이 하는 역할이 제일 뭐냐면 담즙이 나와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담즙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담도를 통해서 바로 십이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담낭 안을 거슬러 올라가서 담낭 안에 저축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거기 있으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담즙이 아주 진하게 농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담낭이 없으면 농축된 담즙이 안 나와요. 농축된 담즙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방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하는데 상당히 농축된 담즙이 필요합니다. 근데 담낭이 없기 때문에 담낭 수술하면서 처음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막 설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담낭이 저장이 안 되는데 결국 우리 몸은 또 오묘해서 담낭이 없으면 그 가늘었던 담도가 좀 늘어납니다. 한 3mm, 4mm였던 게 한 1cm, 1.2cm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담즙을 좀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을 했다가 또 이렇게 내버려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몇 년 이렇게 장기가 10년, 15년 되면 거의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황피노키오님의 질문이고요. 6월에 초음파 이상 소견으로 교수님 진료보고 CT 검사에서 칼슘 유액이 있다고 하는데 유액이 굳어지기도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굳어져가지고 결국은 조금 돌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액 제거 약물은 있는지요?
공식적인 이 제거 약물은 없지만 담낭에 조금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들은 제거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때 UDCA, 우르사 같은 그런 성분이나 또 CDCA, 뭐 케노디옥시콜릭 액시드나 이런 거 복합 성분들의 약들을 쓰면 조금씩 제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생활 습관과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 돌 형성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운동하는 것도 권합니다. 그래서 약은 좀 보조되는 약들은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같이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담낭 제거술로 엔세이드님의 질문입니다. 담낭 제거술로 담낭이 없어지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담낭이 없으면 담독이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드나요?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담낭 안에는 이렇게 어디 담즙이 고여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이 형성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그 담낭이 없다 그러면 그 담낭 자체에서 생기는 돌은 없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간에 있는 담즙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것이 아주 지금은 되게 한 60대 이하 분들은 대부분 없지만 좀 고령이신 분들에서는 옛날에 기생충, 특히 간디스토마나 이런 거 감염이 되면 거기에 협착이 생기고 그래서 담즙 흐름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돌이 생겨서 간 안에 돌이 박혀 있는 그런 게 간내담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제 담낭암이 아니라 간내단관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령의 간내단관암은 이런 간디스토마와 연관이 되는 많이 있는데 담낭이 없다 그러면 담석도 없고 담낭암도 생기지 않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그 안젤리 졸리 같이 브라카2 변이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자기 형제들 다 유방암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도 유방암이 거의 100% 검사를 해봤더니 브라카2가 있으니까 생길 거다 생각해서 미리 절제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담낭이 없다면 담낭암은 생길 수 없고요. 그리고 담낭 제거술로 담낭이 없어지면 살아는데 아무 문제 없냐. 처음에만 좀 힘듭니다. 지방질 흡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때문에 담낭 절제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선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담낭 쓸개에 돌이 있고 염증이 있다는데 선생님이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데 괜찮을까요? 저와 비슷한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환자분들 중에 사실은 담낭에 돌이 있고 좀 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냐고 물어봐서 별 문제 증상이 없으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심한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수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또 돌로 인해서 또 통증이 나타나면 수술을 권합니다. 만약에 이제 모든 환자들을 조기 담낭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돌이 있고 조금 염증이 있다 그러면 정말 또 저희가 담낭 담석의 유병률이 한 6, 7% 이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쓸개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또 그것은 또 너무 과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잘 추적 검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상이 없을 때는 굳이 꼭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대신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초음파를 통해서 그것을 추적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다음 왕부인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황달이 생기면 주로 간이나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는데 황달 증상이 있으면 이미 간단체에 문제가 많이 진행된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뭐 실판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황달이 온다는 건 이 담도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거든요. 담도 어디가 막혔다는 겁니다. 주로 돌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 종괴가 있어도 황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없이도 간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눈이 노라면 황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약재나 이런 것에서도 황달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문한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황달이 담도나 췌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담도에 돌이 있거나 그래서 담도 어느 부분이 종괴에 의해서 막히거나 아니면 췌장 쪽은 특히 머리 쪽에서 많이 암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담도가 내려오는 가까운 부위에 종괴가 생기면 황달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췌장암이 초기에 크기가 좀 작은데도 바로 담도를 막아서 생겨서 황달 때문에 검사를 해서
췌장암을 발견해서 또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황달이 있다고 해서 병이 많이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한데 증상이 있으면 얘가 그런 담도계통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TMV382Y님의 질문인데요. 건강검진 결과 담낭 용종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크게는 3mm라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 검사를 어떤 기간에 무슨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일단은 처음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 3mm라 할지라도 한 6개월 뒤에는 한 번 정도 좀 보겠습니다. 그때도 초음파로 저는 담낭의 용종은 잘 보이기 때문에 보면 별로 커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처음 발견됐던 크기가 8mm, 9mm, 1cm 근급하다 보면 당분간 6개월 간격으로 조금 한 2년 정도는 봐야겠죠. 그래도 안 커진다 그러면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쁜 놈은 한 놈이라고 용종이 2개라 그러면 되게 같은 성분이지고 그럴 때는 콜레스테롤 성분의 용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이제 선종, 선암 이렇게 가는 경우는 되게 하나가 있으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관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 그리고 과식,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들 그리고 이 밀가루 종류의 음식들도 많이 섭취를 하면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좀 멀리하고 그런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환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담낭 비후증도 나중에 수술하는 게 담낭 비후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담낭벽이 돌이 있으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두꺼워진 만성 담낭염이나 아니면 담낭 성근종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되게 사실은 양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술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낭벽 비후가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담낭 성근종증에서도 국소적으로 생기면서 조금 암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추적 검사만 잘 하시면 되지 반드시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임장모신 님인데요. 만성 담낭염에서 담석 콜레스테롤증으로도 CA19-9이 또 상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증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때문에 일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가 보통 되게 CA19-9 정상 수치가 병원마다 좀 참 차이가 있지만 뭐 어떤 데는 34, 어떤 데는 36, 37인 데가 있지만 이것이 10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뭔가 그쪽에 다른 변화나 다른 장기에 생기는 나쁜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일부 조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상승만 가지고 이것이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되게 한 달 뒤에 저는 되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비슷하거나 떨어지면 절대로 염증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거지 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약간 상승된 것만 가지고 바로 암으로 생각을 해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꽃길님 질문인데요. 친구가 작년에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허리도 아프고 사타구니도 많이 아파서 검진해보니 사기였습니다.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나요? 그만큼 이게 특히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아마 그 임포절들이 특히 셀리악 아테리 그리고 우리가 복강동맥에 있는 그쪽 주변에 임포절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그쪽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허리도 아팠을 거고 또 이게 뭐 사타구니 쪽도 원격전이가 있어서 담낭암 사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단되고 뭐 이렇게 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항암 치료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증상은 충분히 사기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나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콩팥에 돌이 있었는데요. 담낭과도 관련 있을까요? 가끔가다 이제 담낭 담석과 신장 담석하고 좀 헷갈려서 담낭에 돌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멸치나 시금치나 이렇게 칼슘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맥주나 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돌이 없어지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담낭에 있는 돌하고 신장 콩팥에 있는 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뭐 콩팥에 돌이 있다고 담낭에 돌이 있거나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해서 콩팥에 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담낭에 돌이 있는 분이 신장에 있는 돌하고 헷갈려서 칼슘 성분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또 뭐 너무 수분 섭취를 많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진명님의 질문이고요. 오메가3 복용도 담낭염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메가3 때문에 그렇게 뭐 담낭염이 생긴다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보시길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걸 보려면 또 이 판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문, 관련된 논문들이 있었나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님 질문 볼까요? 6월에 교수님께 진료받은 환자 자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처방받은 약 먹어보고 6개월 뒤에 다시 보자고 하셨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용종도 작아질까요? 6월 진료 때 다발성 용종 중 가장 큰 것이 9m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고요. 그중에 큰 것이 가장 9mm였고, 그리고 아마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아마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되게 조금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아주 크게 작을 때뿐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게 잘 유지하면 더 커지지 않고 이 상태에 있고 이것이 계속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속이 되면 이런 경우에서는 한 5년, 10년 이렇게 보는 분들은 사실은 한 1cm에서 1.1mm 왔다가 1cm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10년, 12년 동안 똑같다고 그러면 그때는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추적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두 분 더 질문을 보겠습니다. 퀸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담낭결절이 2, 3년 전부터 매년 1mm씩 증가하고 있고 올해 6월 복초에 8 내지 9mm까지 확인되었는데 6개월 후 복부 초음파 권유받았습니다. 계속 사이즈 커지면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콜레스테롤 용종 같긴 하지만 콜레스테롤 용종도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1cm 이상 조사해서 보니까 1cm에서 1.2cm에서 수술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콜레스테롤 용종이 한 6,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콜레스테롤인데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수술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조기 담낭암으로 될 수 있는 선종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8, 9mm에서 더 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6개월을 보다가 이것도 똑같아 한 몇 년 똑같으면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분들 저희도 1cm나 1.1cm인데도 벌써 저한테 한 5년에서 10년 이상 봤기 때문에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크기가 확실히 벗어나서 11mm, 12mm 이렇게 13mm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게 훅 뚜렷하면 그때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진명님 질문인데요. 82세 고령으로 수술이 힘들다고 하는데 복강경 수술도 안 되는지요? 항암으로만 치료 가능한지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낭만 띄어가지고 그 치료될 것 같으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82세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90세 넘은 분도 복강경 담낭 절제술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종괴가 있으면서 주변 임파절 전이까지 있고 그러면서 환자분이 고령으로 심장이나 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복강경 수술만 안 되고 개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병기가 이미 0기나 1기가 아닌 3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항암 치료를 먼저 하자고 주변 임파절 전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임파절 전이가 원격이 있는데 담낭만 떼내는 것은 치료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영돈님 질문 볼까요? 네, 59세 여자분이시고 건강검진 때 담낭에 낭종이 있는데 낭종수가 늘어났다. 신경이 쓰입니다. 크기와 수가 커지고 늘어나는 것이 암은 아니라지만 신경이 쓰입니다.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히 저도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 안 생기게 이렇게 하면 안 생긴다 하는 건 없지만 담낭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결국 담낭 안에 있는 내용물인 담즙에 불순물이 포함되게 안 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육류나 너무 기름진 음식, 밀가루 종류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과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는 이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지 정말 안 생기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다음 배영경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68세 여성이고요. 담낭에 돌도 있고 용종도 6mm 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형도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정도의 통증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이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은 수술해야 한다고 누구는 통증이 있으면 수술해야 한다는데 혹시 그냥 놔두면 암으로 바뀔 수 있나요? 6mm 용종에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확실히 커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초음파 검사만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서 보지 굳이 지금 증상만 가지고 저 외래 오시면 저는 그냥 지켜보자고 그러지 저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암에 대해서는 이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요거 질문 설명드리고 또 질문 있는 분들은 댓글로 창에다가 밑에다 남겨두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유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담낭결석이 8mm짜리가 발견되었는데요. 현재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제거 수술을 해야 되나요? 담낭의사 선생님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 의견을 모습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8mm짜리를 가지고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담석의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2.5 내지 3cm 이상이 큰 돌이면 워낙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주는 압력은 8mm에 비해서 수백 배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에 너무 심한 하중을 주면서 염증을 과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암의 발생률이 확실히 한 4배에서 6배 올라간다는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권하지만 이렇게 작은 1cm 이하의 담석에서는 증상도 없고 그러면 수술할 필요는 없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담낭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로 1년에 한 번 정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라는 걸 권합니다. 저도 매년 저희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또 위나 대장 때문에 위는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 대장은 한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나쁜 질환을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